오늘 저희는 방콕 선세브나 쪽으로 나왔습니다. 운하 옆에 있는 식당이고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운하 옆으로 길 있고 여기로 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방콕의 로컬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물어보셨어요. 퇴사하는 거랑 한국 생활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은 어떻게 했냐, 뭐는 어떻게 했냐, 태국 비자는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 할 게 많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이 유익하지 않을까. 저희가 몸소 다 겪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생활 정리할 때 기본은 이거예요. 얼만큼 내가 버리느냐, 얼만큼 버리고 얼만큼 포기하고 한국을 나가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태국에 1년 살기로 왔잖아요. 태국 1년 살기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년까지는 모르겠는데 1년부터는 외국 살기 1년부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1년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회사는 그만둬야 되는 거고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특히 집도 이제 안에 가구랑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가전제품이랑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비워두게 되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작은 것들부터 큰 거, 집까지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배 지나가고 이거 로컬 보트거든요. 실제로 방콕 시민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보트예요. 감성 지리네요. 뒤로는 배가 지나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건전하게 커피와 코코넛 스무디를 먹고 있습니다. 좋네요. 아우, 맥주 먹고 싶은데? 맥주는 좀 이따 먹으러 가려고요. 집 얘기는 이따 맥주 먹으면서 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금융 관련된 거거든요. 은행 관련된 거, 각종 인증서나 신용카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금융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 이제 인증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기간 같은 게 또 다 다르니까 외국 나가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증서나 카드 유효 기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미리 갱신을 하시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면으로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도 뭐 나름대로 알아보고 은행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갔는데 제가 12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12월 15일인가? 근데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네. 12월 달에 퇴사를 하고 거의 안 쉬고 바로 태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전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퇴사하고 바로 왔어요. 퇴직금도 안 받고 바로 왔는데 문제가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나 맨날 조회를 해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일주일 좀 지나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회사를 오래 다녀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거는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해지하고 찾는 것도 비대면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정 금액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비대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국으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상담 받고 뭐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퇴직금 짜들어 내가 내 계좌에 내가 10몇 년 동안 다닌
근로에 대한 그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막 알아봤었거든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은행 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맨 처음에 대표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가 거기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그 지점으로 전화를 해봐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때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리고 저한테 뭐 결국에는 퇴직금을 찾으려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제가 위임장을 쓴 거를 거기서 이제 공증? 인증? 이거를 받고 그거를 한국으로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다른 걸로 보내도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맞아. 한국으로 보내고 그거를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받아서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 해지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퇴직금을 좀 늦게 받게 됐고 저희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DTV 비자 하려고 하는데 그 비자 할 때 이렇게 돈을 예치해두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늦게 받는 바람에 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랑 그 비자를 딸 수 있는 시점이 좀 안 맞게 돼가지고 그 비자를 태국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원래는 태국에 한 3개월 있다가 라오스 가서 신청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일정이 조금 꼬였어요. 중간에 한 번은 라오스를 갔다 와야 되지 않나. 비자론이 아니라 그냥 라오스 여행 잠깐 갔다가 와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일정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그나마 저희가 방콕에 있으니까 한국 대사관이 근처에 있어서 쉽게 일 처리가 됐던 거고 만약에 어떤 분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기 전에 뭐 러시아 어디 뭐 외진 데라든지 진짜 좀 시골 오지 막 이런 데를 갔어. 근데 대사관이랑 영사관이 멀어. 그러면은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유튜브로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세계 여행 하다가 현금 인출이 안 돼서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꼼꼼히 봐도 또 이런 일들이 튀어나오긴 할 것 같은데 금융 관련된 거는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쓰고 그거를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국 생활 정리할 때 뭐 첫 번째로 금융 관련된 것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음으로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정기적으로 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정기 결제나 뭐 통신비 아니면 뭐 정수기 뭐 이런 거 저희는 정수기 안 쓰는데 하여튼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 해지를 명확하게 잘 하시고 스케줄 잡으셔야 되고 중요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을 장기 정지를 하고 왔는데 그게 배지랄 아 이거 말만 하려고 그러면 배가 지나가네 자꾸 배 지나가네. 그래서 그 핸드폰 장기 정지가 4천 얼마 그리고 인증문자 받는 서비스가 1,000 얼마에서 6천 원이 나가요. 근데 이것도 알뜰폰으로 하면은 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잘 몰라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웃긴 게 저희가 태국에서 1년짜리 유심을 샀는데 태국에서 통신비 한 달치 한국 핸드폰 살린 비용 번호를 살려둔 그 비용이 많아요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국에 살면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은행 업무 어쨌든 보려면 인증문자를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되는 게 꽤 있어서 인증문자 받는 서비스를 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문자로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장님이 저희 송프라한테 오신 거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프라티카 건강. 저희 사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링크는 위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떨어졌는데요. 한국에서 인증하는 것 중에 문자로만 하는 게 있어요. 맞아. 저도 사실 요즘에 웬만한 건 거의 다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뭐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이런 걸로 되니까 아 요즘 세상에
필요할까 했는데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거 안 하시면 낭패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여담인데 인터넷 전화 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그 망할 퇴직금 그거 찾을 때 인터넷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번호도 생성이 되고 한국어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그냥 짧게 쓰는 걸로만 했는데 그것도 1년짜리로 하면 한 달에 몇천 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니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하면 되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치. 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해야 될 때는 할 수가 없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개인적인 카톡으로 할 연락 수가 말고. 없으니까. 근데 응대를 나보고 오라고? 제가 진짜 그때 정말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아니 뻔히 아는데 막 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인터넷 해지 이것도 되게 골 때려요. 이사하고 이럴 때 이전 설치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오잖아요. 근데 해지할 때는 상담도 엄청 길어요. 상담을 끝낼 수가 없더라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상담이 실적인 것 같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실적이 들어가는지 엄청 권유하고 뭐하고 자꾸 가족분들 중에 그런 쓰실 분 없냐 막 이러는데 지금 외국 나가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해지하는 과정도 좀 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해지하면 되는데 웃긴 거는 그 셋탑박스를 수거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안 오더라고요. 그치. 거의 뭐 그건 날짜를 못 맞춘다 그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달라. 근데 저희가 둘 다 가족이 뭐 근처에 없어요. 멀리 살아가지고 맡길 데가 없는데 결국에 이제 아파트 경비실에다 맡기긴 했는데 자꾸 그것도 바로 안 가져가려고 또 질질 끌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해지할 때도 셋탑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이거 뭐 별거는 아니지만 좀 그냥 황당한? 이게 웃긴 게 설치하는 건 바로 해주잖아. 그치. 근데 해지하고 가져가는 거는 늦게 해주더라고요. 정기결제 관련된 거 중에 요즘에 필수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넷플릭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계실 때까지만 하시고 해지를 하세요. 해지를 하시고 뭐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셨는데 거기가 용도가 더 싸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 재등록 이걸 하시면 되거든요. 태국 온 다음에는 유튜브랑 넷플릭스 태국 계정으로 결제를 해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행정 업무 같은 거. 주소. 맞아. 주소는 해외 장기 체류하면은 인근 주민센터에다가 주소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부모님이나 딴 데다 놓을 수도 있는데 권장을 안 드리는 게 세대주, 세대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민센터에다가 주소지 이전하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해지도 해야 돼. 건강보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 계속 가입이 돼 있다가 바로 나가는 거라서 크게 체감은 안 왔는데 어쨌든 건강보험비를 내야 되는데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안 내도 돼요. 그게 뭐 면제?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을 나가는 날 당일에 항공권이랑 여권 이거를 팩스로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자로 보낼 수 있는 팩스가 뭐 있어서 그 번호로 보냈고 그게 아니면 외국에 나간 다음에 다음 날부터는 이제 출입국 관련된 기록이 전산에 다 뜬대요. 그 다음 날에 가족분이 그냥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건강관리공단인가? 거기 전화하셔서 뭐 내 가족 누구누구가 외국에 나갔는데 뭐 몇 달 동안 안 들어올 거다. 이거 건강보험 그 비용 안 나오게 뭐 정지해달라 이러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보험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인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환급을 해준대요. 이건 이제 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전화하니까 갔다 온 다음에 환급을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개인 보험들 있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건 보험 상품별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보험 같은 경우는 안 될 거야? 안 됐던 것 같아요. 실비는 왜냐면 실비만 그런 거 같아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타는 보험이니까. 건강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가급적이면 종합검진 가기 한 몇 달 전에 받으시고요. 필요한 주사도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예방 주사 같은 경우에 미리 예약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네, 미리 예약해서 맞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장티푸스가 2주 전에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거 날짜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때로 보건소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셔야 돼요. 그 기간이 적어도 안 놔주고 기간이 길어도 안 놔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못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감염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건강검진은 저희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건강이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신호가 온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요즘도 퇴사한 다음에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어쨌든 크게 뭐 이상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살다가 한국 가서 다시 또 건강검진 한번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시기 전에 건강검진 미리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팔아야지 뭐. 맞아. 1년 동안 안 타면 고장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스칠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일정 맞추셔가지고 요즘에는 어플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멀리 안 가도 알아서 그냥 뭐 다 금방 잘 되더라고요. 네. 차에 대한 것들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값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집인데 집에 대한 얘기가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저희도 엄청 많이 고민했었고 그거는 이따가 이제 저녁 먹으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당 분위기는 되게 괜찮습니다. 옆으로 배 지나가고 뭔가 태국 로컬 분위기 나면서 여기 징톰슨의 집 바로 옆이거든요. 구경 오시기 되게 괜찮습니다. 사장님 쾌활하시고 친절하시고 좋아요. 사디가 바이바이 see you again. 사디가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어이. 저희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분위기 엄청 좋네요.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고 여기가 쭈라롱권 대학교에 있는 데인데 쭈라롱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네요. 거의 뭐 을지로 그 맥주거리. 와, 사람 진짜. 와 뭐야 이거? 아니 여기 뭐야 여기 태국 사람들 하프인가 보다. 되게 많네. 뭐지? 저희는 여기 갈 겁니다. 여기 꼭대기 위에 올라갈 때요 여기를 지나서 가시면 됩니다. 저희도 약간 당황했는데 관통해서 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방콕 올드타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뷰 있고 괜찮은 데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와우. 이거 좋은데. 와우. 여기가 방콕 하플입니다. 하플. 구글맵에는 메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것만 된대요. 그 다음에 아까 1층에 있던 식당에서는 배달하는 식으로 해서 10% 차지 붙는다고 합니다. 아유 맛있겠다. 아 여기 노래가 너무 신나게 나와서 이거 저작권 때문에 큰일 났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되게 쉽습니다. 집이 작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자가가 아니면은 집을 빼고 이제 거기 있는 가구랑 가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였어요. 그래서 가전이랑 가구에 대한 문제 플러스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1년을 비우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뭐 가구나 이런 것들도 곰팡이 있을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여름에는 되게 습하고 눅눅하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고 이래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누가 와서 집을 잠깐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집을 그냥 비워두게 되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을 일부분만 저희가 셀프 창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일부분만 보관을 하고 빼서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기본적인 가구랑 가전 같은 거를 쓰실 분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1년 동안 쓰실 분을. 왜냐면 저희가 태국을 1년 동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짐 보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절충안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라서 그런지 1년 동안 쓰실 분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가전이랑 가구를 쓰실 분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쓰신다고 하시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조건에 맞는 분을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 그리고 뭐 조건이 맞는 분이면 뭐 계약 기간도 뭐 좀 다르고 뭐 좀 깎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서.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퇴사 일정에 맞춰서 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이 2년짜리로 해서요. 2년짜리로 하고 깔끔하게 집에 있는 거 짐 다 빼는 걸로. 지금까지 저희 지켜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태국 살기 하잖아요. 근데 1년 뒤에 한국 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한국 가도 에어비앤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차차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전체 보관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보관이사 자체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잠깐 하는 야외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거는 그냥 일주일 정도만 하시는 거, 이사 날짜 잘 안 맞아서. 그리고 실내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이사가 있어요. 그거는 또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그거보다 좋은 게 셀프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 같은 거 안에 창고 같은 게 막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도어락 같은 거 있어서 열고 닫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꽤 비싸요. 근데 저희가 원래 그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거는 또 내가 거기다 직접 또 짐을 다 갖다 놔야 돼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생각보다 부피가 큰 것들은 많이 못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전체 보관이사를 하기로 하고 보관이사 전문 업체를 찾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몇 개 없지, 그지? 특히 실내 보관해주면서 하는 데가 창고에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건 많은데요. 창고에 그냥 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컨테이너는 많아요. 근데 정말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환기도 돼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물류 창고 같은 데에다가 보관이사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처럼 장기간 해외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몇 개 없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 이사 추천드리고요. 비용이 저희가 보관 평수가 5평이거든요. 창고에서 주어진 게. 그리고 저희가 전용 59 아파트에 살았는데 냉장고랑 소파랑 침대는 버렸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이 나갈 계획이 있으시면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생각하시고 가전 가구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2인 가족인데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보관 비용. 그리고 일시불로 1년치를 결제를 하면 할인을 좀 더 해주시고요. 보관 비용이 그렇게 들고, 당연히 이사 비용이 2번 들겠죠. 뺄 때 한 번, 넣을 때 한 번. 근데 뺄 때
보관이사기 때문에 포장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이사보다 좀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더 들어요. 한 20% 정도 더 나오나? 15% 20%더 비쌉니다. 약간 더. 모든 물건을 종이 박스에다가 전부 다 넣고 그 안에 제습제까지 다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사람도 더 인원도 많이.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추천드리는 게 장기 보관이사를 하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절대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내돈내산이. 내돈내산. 그 정도면은 가구랑 이런 거 버리고 뭐 이런 거랑 감안했을 때 그리고 어쨌든 월세를 내면 또 월세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그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관이사를 했고요. 물론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보관이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셀프 스토리지 그걸로 했으면 우리 진짜 뒤졌다. 장난 아니잖아요? 짐 정리하고 이러는 게. 보관이사를 하면 어쨌든 뭐 알아서 이렇게 포장해 주시니까. 해주시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는 것 같아요. 집을 비워둘 수는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일정에 맞게 세를 주는 게 제일 맞는데 저희는 그게 좀 꼬였죠. 저희도 1년을 해야 되는데 2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또 나가는 게 또 맞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 진짜 엄청 빡셌어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흔적을 지우고 또 아예 여기 오는 게 아니니까 또 남겨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도 결국에 또 돈이 있으면 또 다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돈이 많은 건 아닌데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다들 뭐 회사 다니시거나 뭐 하시면서 외국 생활을 꿈꾸는 분도 있고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부터 미리 가구랑 가전이랑 집 관련된 거는 미리 한번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닥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태국 와가지고 나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가랑 뭐 아닌 거에 대한 이런 거는 뭐 집을 팔고 올 수도 있죠. 집을 팔고 올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한국 생활을 아예 접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외국을 나간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한국에 자산이 아예 없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주변에 빌딩이 되게 많잖아. 이쪽에 BTS 있고. 근데 쫄라롱건 앞에 요렇게가 다 이런 옛날 건물이야. 맞아. 홍대 이런 데처럼. 건물들 다 낫지. 홍대 같아 진짜. 근데 또 이게 건물들이 작은 게 많으니까 개성 있는 또 이런 술집이랑 식당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거리도 이렇게 돼 있고. 태국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 은근히. 근데 여긴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네.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아. 먹을 것도 많고. 리오를 더 시키려고 했는데요. 리오는 시원한 게 없다고 해서 마이비어를 시켰습니다. 얘도 싱하이에서 나온 맥주고요. 4.5도예요. 다른 애들은 5도인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먹어야죠 뭐. 얘가 120바트거든요. 이럴 줄 알면 싱하를 시킬 걸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일부러 리오를 시원한 거 없게 한 다음에 얘를 떨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데. 근데 이거 세븐에서도 파는 거야. 있어. 나 봤어. 그래서 내가 살까 하다가 4.5도에서 안 샀거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많이 떠들지만은 우리나라 맥주 카스가 4.5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더라도 외국 맥주가 더 싼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수입 맥주는 대부분 5도 4.5도 안돼.
아 귀찮네요. 아 이게 왜냐면 여기다 따르면 날아갈까봐. 루프탑에서 나발은 좀 그렇지만 나발로 가겠습니다. 시음 해봐야지 이거. 확실히 부드럽지. 뭘 이렇게 고민해? 부드러운데 향이 없어. 당연하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싼 술로 나온 거야. 향도 없고 어. 뭐가 없어. 그래서 창이 4.7도가 그러잖아. 부드러운 게 아니라니까. 도수가 낮아서 부드러운 거 반칙이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거 잘 봐. 여기 리오라고 써있지. 참고로 리오도 싱하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싱하라고 써있다. 병에. 아, 내 생각에는 이거 싱하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싱하병에다 맥주를 담고 얘를 라벨을 그냥 이걸 붙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얘네도 뭐 똑같은 맥주만 계속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것도 내고 저런 것도 내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진짜 맥주의 향이 하나도 없네. 드시지 마세요. 어차피 가격이 똑같은데 좀 돈이 아깝네. 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유통기한 언제까지야? 맛이 없어요. 아 결국에 그냥 자기들끼리 셀카 찍기 바쁘네요. 귀엽다 귀여워. 아 근데 겁나 웃긴 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다 찜통 먹네. 쏨담이랑 뭐 다 밑에서 시켜. 그러니까 이게 리뷰 보니까 다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나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그냥 그 메뉴판 준 건가? 뭐지? 여러분들 오시면 찜찜이랑 다른 거 드세요. 구글 맵에 나온 거 보시고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식사로 하더라고. 이상하네. 와 진짜 뭐가 되게 많다. 되게 많아. 근데 사람 되게 많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오늘은 어디를 가도 다 많네. 아니 왜 이렇게 많지? 아니, 금요일인 거 감안해도 되게 많아. 원래 이런 건가? 여기 원래 이런 거? 아직은 시간이 많이 안 흘러서 사람이 많이 없는 거지. 다운 데까지 분위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다운 데인데 락을 하는 데잖아. 펍이야, 펍, 여기. 저희는 저기 앉겠습니다. 이게 메뉴판입니다. 가격은 뭐 일반적인 술집보다 조금 비싼데 고명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때 먹다가 이게 접시가 따끈따끈한 게 제대로 나왔네. 엄청 많아.
있다. 여기 예쁘네. 아 예쁘다. 근데 이게 원래 밤에 봐도 예쁘네. 술 먹고 취해서 봐도 예쁘네. 술을 적당히 먹으면 원래 이거 새벽에 여기서 막 이렇게 그 맛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죽겠네. 옆에 여기 헬로.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아이씨. 네, 보셨죠? 저희가 자주 가는 저기 태국 사람들도 많이 먹는 곳입니다. 아까 그 친구도 저기서 먹고 있네요. 또 이거 하나랑 쪽 하나랑 먹자. 나 호문날 맨날 근데 또 쪽 먹는데 그거 섞여 있는 거. 이거 여기 좀 바뀌었나봐. 메뉴판이 좀 새로졌다. 팟타이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 있네. 스키야키 이거 있네. 철판 기본으로 하나 시키고 쪽은 내장 들어간 거 하나 시켜. 너무 어렵나? 그냥 짠. 하나만 먹을까? 창. 이야 창. 하나만. 좋겠다. 이제 쟤네 저 친구들 이렇게 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태국 사람들은 술을 막 먹다가도 물론 빨라질 때까지 먹기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이렇게 막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장하고 집에 가는 게 약간 이게 국룰. 그러니까 애들 보면 얼굴 보면 이게 멀쩡하잖아. 근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뒤졌어. 막 이렇게 놀 때 보면 많이 취한 애들을 많이 감싸주더라고. 내가 항상 보면 많이 취한 애들을 많이 감싸주고 많이 다듬어주고 많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뭐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못 먹게 하더라고. 아, 여기가 진짜 쪽 맛집이에요. 우리 유튜브에서 여기 찍은 적 있나? 없지. 맨날 저희 핑크만 찍었는데 핑크만 찍었지. 오늘은 주말에서 여기가 늦게까지 여네요. 이거 쪽이 태국식으로 죽이고요. 생강이랑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다 그냥 다 넣어놔요. 맛있어. 이 맛에 먹는 겁니다. 후추도 넣어야 돼. 그리고 이거 식초는 무조건 넣어야 돼. 까투 식초 빵. 식초 필수. 고춧가루도 원래 좀 넣어요. 그리고 뭐 넣어? 액젓? 액젓 조금 넣어야 맛있어. 액젓도? 이게 원래 간이 거의 안 돼 있어. 찔끔. 살짝 조금. 후추 넣으라고? 후추. 후추 조금 넣어야 돼. 그래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기. 너무 저으면 나 싫어. 난 찍먹이야. 자, 그죠. 저어봐. 저희가 창 거의 안 먹는데 이렇게 마트에 갈 때는 먹습니다. 창이 좀 부드럽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지. 아쉽잖아. 해장을 하면서 먹어야지. 이게 콩가올리지. 저기 혼타이는 안 먹지만 콩가올리는 먹어야지. 저희 이렇게 정통 한국 사람입니다. 아, 맛있네. 조금만 저 섞게.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뭘 많이 넣어? 양념이랑 아니야, 고춧가루. 많이 안 넣었어. 내가 봤는데 되게 조금 넣는데. 왜? 이거 내가 안 젖어서 그래. 자기가
손 뭐 북한 말이야? 줬어. 알았어 야, 그냥 뭐 먹자고 할때 맛있게 먹읍시다. 응. 뭐가 중요하다고 라면처럼. 내가 알아서 본인 문제 맞게 잘 좋아해. 난 막 표정. 이게 약간 자작자작한 이 맛에 뭐 자작자작한 맛.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얘 나왔다. 이게 약간 퓨전 음식인데요. 태국분들 여기서 다 이거 먹더라고요. 괜히 닭으로 시켰나? 20바트 싸가지고 닭으로 시켰는데 원래 다 새우 먹던데. 아따! 달라고 그래. 아까 거기 돈 애들 다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홍대 한신포차지. 다 맞추려고 애를 여러분들 야. 카오산에서 인연을 못 찾으셨다면 여기서 찾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찍어 먹는 거 아니야? 뿌려 먹는 거. 뿌려 먹던 애. 뿌려 먹는 거야. 이게 약간 맹맹하거든. 그냥 약간 맹맹해. 싱겁게 먹는 분들은 뭐 간이 많을 수 있지만 충분히 좀 간이 돼 있지. 근데 이걸 뿌려 먹으면 더 맛있지.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지 저희 영상 보시는 태국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야 맞아. 내가 아 봤어. 근데 진짜 이게 카오산이야. 나는 사실 카오산이 근데 이거 나는 같아. 철판 좋아. 쪽이랑 이거 먹고 하면 속이 확 풀려. 그리고 이게 낭만. 맞아. 낭만. 낭만. 이게 낭만이지. 원래 국밥 먹으러 클럽 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진짜. 카오산은 이 낭만, 이 분위기 이게 너무 좋아. 왜 저래? 완전 맛있어. 아 근데 얘가 안 그러는데 되게 맛있잖아. 자작자작해서 해장도 아 잘 되고. 진짜 맛있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배추가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고 맛있네. 해장이 되네. 풀리는 맛이라니까. 또 풀렸으니까 또 먹자. 한잔해야지. 원래 해장한다 그러면. 아 근데 진짜 딱 한 병만 먹을 거야. 이게 안 먹으면 아쉬워서 먹는 거고요. 못 먹어요. 아 근데 진짜 해장으로 이겁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